안녕하세요. 500억 자산가에서 3천억 자산가로 가고 있는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덴다리입니다. 오늘은 목적, 목표,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생각을 근래에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몇 년, 거의 한 6년 정도를 이제 놀다가 2달 전부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근래 이제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제 스스로 의지도 더 강하게 이제 붙들고 있고,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나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또 이제 항상 제가 하는 게, 강한 의지만 있으면은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티도 만들어서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이 티를 거울 보면서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과거에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막 시작할 때, 그때 제 목표는 그냥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짜잘한 것들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 적도 있고 또 잃은 적도 있고 진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어, 잠깐 시기 동안 정말 큰 돈을 벌었던 적도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은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서 좀 항상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 30대가 이제 30대 한 초중반부터 이제 풍요로워졌지, 그 전까지 30대 초반까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잠깐 돈 벌었었던 기간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이제 강했거든요. 또 식탐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는 못해요. 제가 굉장히 소식하는데 음식에 대한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막 시작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돈을 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 다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목표는 이제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그 당시에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것도 사실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최저임금이 뭐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그때는 뭐 100만 원 뭐 초반,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번다 해도 이제 200이었는데, 제 기준에 그 당시 잡은 게. 2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아파트를 이제 장만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힘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큼 벌어서는 사실 집을 산다는 거는 꿈도 이제 못 꾸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돈을 조금 이제 벌면서 다음 목표가 이제 내 집을 장만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내 집을 이제 장만하게 되고, 뭐 한 달에 이제 아파트를, 물론 이제 강남 이런 데 말고 경기도, 안양 뭐 이런 데 아파트를 한 달에 한 채씩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억을 이제 버는 게, 자산을 100억을 달성하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100억을 이제 달성을 했죠. 근데 이제 100억을 달성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뭐 100억 정도 있으면 사실 아쉬운 게 전혀 없어요. 사는데 뭐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그런 재벌이나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처럼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이제 생활을 뭐 내 인생을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돈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고, 더 벌어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500억을 이제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500억을 벌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이제 1억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이제 월세를 받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뭐 계속 그때는 이제 미친 듯이 일만 했으니까 평생 뭐 죽어라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제 인생을 이제 즐기고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정되게 이제 고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계속 불안하거든요.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줄어들면은 견디지 못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이래서 뭐 100억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100억 정도 있으면은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만 써도 평생 가도 100억 못 쓰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100억을 가지면은 어 이게 사람 심리가,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크게 불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불어나야 돼, 늘어나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을 계속 까먹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호화롭게 어느 정도 사치도 하면서,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부모님, 자식들, 아내, 우리 가족 다 같이 그냥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을 이제 50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억에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그냥 40만 원으로 적게 잡고, 그러면 10억이면 400만 원이고 100억이면은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억이면은 2억이잖아요. 한 달에 한 2억 정도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걸로 그냥 뭐 세계 일주를 하든 뭐 호캉스를 즐기든 뭐를 하든 간에 충분히 쓰고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500억을 기준으로 잡았죠. 그리고 500억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은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500억을 달성을 했어요. 왜? 부동산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제가 사는 지역에 GTX 또 확정되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그냥 자산이 몇 배가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500억을 달성하니까 그런 이제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쁘죠. 당연히 저도 뭐 너무 신나더라고. 아니, 뉴스 기사 이제 GTX 그 전부터 이제 막 오르긴 했었는데, GTX가 이제 확정이 되자마자 뭐 한 달도 안 돼서 뭐 한 두 배 정도가 그냥 확 며칠 만에 한 두 배가 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호가지만 실제 거래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기분이 한 달에 뭐야 한 일주일 갔나? 좀 지나니까 우울증이 오는데 굉장히 막 스스로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자존감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어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 성과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런 자부심도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교했으면은 저는 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진짜 지독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큰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진짜 몇 년 동안 이뤘던 성과보다도 갑자기 그냥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그 성과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이뤄왔던 내 자부심들이 그냥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부정되는 듯한,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우울해지고 세상 모든 게 다 싫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친구가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뭐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조언을 듣고선 제 카페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을 제가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 칼럼에 이제 성공과 실패 이 시리즈 글을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우울증을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생각대로만 또 그렇게 몸이 움직여지는 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일을 시작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2달 전부터 2달 이제 조금 더 지났죠. 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된다리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최근 2달 동안 정말 제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3천억이라는 목표를 이제 잡았잖아요. 이제 500억은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눈높이는 이제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또 500억을 달성을 해보니까 500억을 가지기 전에는 500억 있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2억 이상은 고정적으로 그게 뭐 월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이제 하지만 2억 이상은 매달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달성을 해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고정적으로 이제 월세 소득이 한 4,500 정도 돼요, 한 달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세를 안 넣고 있는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2억이랑 4,500 갭은 너무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실제로 이 정도 자산을 가져본 사람만 사실 이해를 할 텐데 이게 내가 뭐 현찰이 500억이 있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저는 대부분의 자산의 90% 이상이 이제 부동산이고 근데 이 부동산 시세라는 게 일단은 500억은 이제 순자산이 아니라 이제 총자산이 이제 50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출이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대출이랑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다 정리를 한다 그래도 300억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럼 뭐 300억에 대해서 뭐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은 뭐 1억 이상의 월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4,500을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 시세라는 게 그 시세만큼 월세가 이제 나오는 게 있고 시세랑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월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축 오피스텔, 뭐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이런 거는 시세랑 같이 이제 월세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부동산 대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지은 거 제외하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층 건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한 107평 정도 되는 단층 상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되나? 그래요. 40억짜리인데 월세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이 이제 평당 한 4천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왜 4천 정도 되는 땅이냐면은 그 땅은 이제 15층까지 이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15층까지 건물을 만약에 올려서 세를 받으면은 제대로 그 시세만큼 세를 이제 받을 수가 있죠. 이게 40억이라는 게 건물 가치를 뺀 땅 가격만 40억이거든요. 건물을 올리면은 40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세도 그 가치만큼 다 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단층 상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노후된 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굉장히 조금밖에 못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매매가 법적으로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못하는 건물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서 실제 자산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적은 월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3천억이라는 목표로 이제 처음에는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영상으로도 저를 모르는 제3자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제 목표를 공개하고 그 과정도 공개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과연 이게 내 목표가 맞나 이런 의문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은 3천억은 내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목표, 목적, 수단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했어요. 이게 뭐 이제 제가 기준을 잡은 거라서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표는 말 그대로 이제 목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 그 단어 사전적 의미대로 이제 목표. 그게 이제 근데 그 목표가 이제 돈이 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목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이제 목표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 이제 목표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내린 목표예요. 내가 뭐를 가지겠다, 어떤 뭐 직업이 어, 이 말을 제가 유튜브 어디에서 봤는데, 뭐 삼성이라 그랬나, 어떤 대기업 이사님이 자식이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어떻게 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 대통령은 꿈이 아니라 수단이다. 꿈은 네가 대통령이 돼서 뭐를 이룰 거냐, 어떻게 살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네 꿈이 되는 거지, 대통령은 수단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젠가 그전가 이렇게 유튜브 어딘가에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서, 마침 제가 요즘 목표, 목적, 수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또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떤 목표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를 정할 때 뭐를 가지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겠다, 이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은 뭐냐, 그거를 이루기 위한 내 실천이 이제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활을 쏴. 그래서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은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그리고 관역에다 내가 활을 쏘잖아요. 그럼 그 쏘는 행위, 이렇게 당겨서 탁 놓는, 조준을 하고 당겨서 탁 쏘고, 조준하고 당기고 쏘고, 이런 행위들을,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수단은 뭐냐, 활, 내가 활을 이용하잖아. 활과 살을 이용하잖아. 도구, 이게 이제 수단이에요. 관역을 내가 활이 아니라 총으로도 쏠 수 있죠. 그리고 뭐 표창을 던질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달려가서 주먹으로 관역을 칠 수도 있고, 수단은 이제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랑 목적이랑 수단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리다,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간 제 경험과 이제 이 목표를, 그전에는 이제 항상 돈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달성을 하면은 굉장히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허무함이 온다든지, 그럼 그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더 높은 다른 목표를 정해야 되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목표는 그런 돈이나 뭔가를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는 목표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사느냐, 목표가 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것도 이제 어딘가 이제 책에서 이제 본 건데, 그 뭐 인간의 무슨 욕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그런 뭐 생존의 욕구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아실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생존에 대한 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됐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뭐 애들 진료에 대해서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서 그런지,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도 존경받고 싶고, 우리 가족들, 저희 애들한테도 존경받고 싶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존경받고 싶은 게, 이거는 존경이라기보다도 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께, 저희 엄마, 아빠가 저는 지금도 엄청 혼나요. 매일 그렇게
뭐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뭐 매일 만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냥 욕을 먹고 특히 저희 엄마는 그냥 항상 저한테 화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고도 되게 많이 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사고도 많이 치고 제가 이제 살면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벌어 드린 거랑 그리고 손주 안겨드린 거. 이거 말고는 제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도를 하고 싶은데 참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이제 성격도 너무 다르기도 하고 되게 이제 복잡한데 저는 이제 인정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사람이 이제 되고 싶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존경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도 존경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존경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엄두 내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성과를 내는 거. 근데 그런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존경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최초로 뭔가를 개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제 남들이 감히 엄두 내기도 힘든 그런 성과를 내가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환경에 지구 생태계 뭐 자연 환경에 아니면 뭐 동물에 아니면 사람 인간들한테 누군가한테 뭔가한테 도움이 되는 이로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 뭔가에 도움되는 인간이 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또 내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덴다리를 운영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죠.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돕고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사업 자금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낸 성과에 제가 이제 지분이 들어가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득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하고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교육받는 과정,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보는 제3자 분들도 저를 저 사람 대단하다, 좋은 일 하고 있다. 물론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돕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제가 현재 이제 문화생들을 3명을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생들한테도 뭐 문화생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학생이지 뭐 직원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문화생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기는 한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이득을 이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문화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공 대비 내가 이득 보는 건 사실 굉장히 오히려 이제 손해인 물론 나중에 되면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래에도 뭐 그런 키워드 이제 뽑아내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교육을 이제 요 며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키워드도 이미 저는 다 뽑아서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굳이 이제 문화생들한테 키워드를 이제 뽑아보라고 하고 그거를 제가 한 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보는 거, 실천하고 경험해보고 실수하고
이런 게 저는 그 과정에 이제 배우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살짝만 알려주고 좀 부딪혀 보면서 시행착오를 하라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정리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화생들의 이제 내가 이제 문화생들을 뭐 이용해서 이런 생각보다도 나한테 이제 배워서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표예요. 1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생 분들이 1년 동안 잘 알려주는 데를 해오면은 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돼서는 1년 후에는 문화생 분들한테 제가 사업 자금도 투자를 해주고, 그 제가 이제 투자해준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성과에 또 제 지분이 들어가니까 저도 이득을 얻고, 이러면서 문화생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제 교육받는 동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도우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나도 이득을 얻고, 이런 인생을 살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이 이루기 엄두 내기 힘든 업적도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적 부분은 조금 자신감이 좀 없고, 근데 남을 돕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은 이제 커요. 제가 이제 건강식품 사업이 이제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취급하는 건강식품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어떤 건강식품이라고 제가 말은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 감추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저희 회사 제품 이런 거. 근데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효능이나 이런 거, 왜냐면 이거 다 사실이니까, 실제 경험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법에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덴다리를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언급을 하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상한 뭐 불법적인 뭐 그런 사업을 뭐 해가지고선 그걸 감추고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요. 네, 저부터 이제 과거에 불구였던 사람이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그 건강식품을 먹고선 저는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방송 출연도 뭐 수십 번을 저는 했었고요. 이런 효과가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을 먹는 모든 고객들이, 이게 저희 제품이 정말 저는 자부심이 있는 게, 여러 명 중에 소수의 몇 명이 효과가 보는 게 아니라 10명이 먹으면 10명 다 효과를 봐요. 지금까지 효과를 안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 안 먹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며칠 먹었는데 효과를 좀 빨리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거 뭐야, 몸에 자꾸 변화가 오니까 이거 이상한 거야, 뭐 부작용 아니야, 이러면서 먹는 거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며칠 만에 효과를 보고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제품 먹는 사람은 100%다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대로 제품을 만들면은 효과를 봐요. 근데 시중에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만드는 제품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업 구조라는 게 대량화, 뭐 효율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어쨌든 이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알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제품을 먹고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러면 남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덴다리 채널도 제가 이제 사업하고 동업자도 교육하고 동업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공개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저희 건강식품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진료하고 그 진단서까지 첨부해 가면서,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소감 이야기도 하고, 그럼 환자들이 좋아지는 과정을 계속 촬영을 해서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법 제도 안에서 우리 제품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는 거는, 실제 효과가 있어도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는 굉장히 이런 그런 임상이라든지 그런 의료 쪽에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게 제도상으로는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제품을 먹고선 좋아지는 과정을 그렇게 다 기록을 하고, 그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엄두 내기 힘든 그런 업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3천억은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그전부터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목표랑 목적, 수단,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지금 막 했어요. 그리고 정리하자마자 지금 바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2026년 말까지 3천억을 달성하겠다는 게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계속 유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그러니까 2026년 말까지 연매출 3천억을 목표로 움직이는 거는 그건 동일해요. 그런데 제 인생의 목표는 3천억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좀 힘드네요. 저도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장시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